자연인입니다. 네. 코로나, 네. 진단, 치료비에 건보료 띄는데 국고 지원은 동결되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코로나, 네. 진단, 치료에 지금 건보료, 네.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죠. 코로나 장기화 시 건강보험 재정 부담 증가, 건강보험료 1.89% 상승했다고 하고요. 국고 지원은 14.3%로 2년대 동결 상태라고 합니다. 생색은 정부가 내고 부담은 가입자가 지는 꼴이라고 합니다. 네,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가입자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부담이 코로나19 관련 정부 시책 탓에 크게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건강보험으로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경감, 진단검사비와 치료비, 백신 접종비 지원 등 정책을 추진하며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된 탓이다. 하지만 정작 정부는 국고 보조금을 동결해 가입자들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깎아준 보험료와 진료비 1.3조 원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네. 백신 부담액 더 증가가 되어서 말 그대로 가입자만 부담이 증가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여기에 1인당 90만 원이 넘는 먹는 치료제를 들여올 경우 건강보험의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 정부는 글로벌 제약사와 경구용 치료제 구매 협상 진행 중이죠. 올해와 내년 치료제 구매 자금으로 예산 362억 원을 책정해 3만 8천의 부분을 구입했다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었죠. 말 그대로 여기에 90만 원, 어마무시한, 우리 셀트리온 레퀴르나주 40에서 60만 원 정도 부분이죠. 그렇게 지금 국내에 공급이 되고 있는데 임상도 종료가 안 됐고 효과성, 안전성도 검증이 안 돼. 그리고 가격도 2배나 비싼 90만원짜리 먹는 치료제를 가져와서 건강보험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는 내용 부분입니다. 아주 건강보험에도 악영향이죠. 효과도 없겠죠. 크게. 그리고 전에 한번 소개시켜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좀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주식 대박 나도 비과세 중개형 ISA에 꽂힌 MZ세대 중개형 ISA 지금이라도 가입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중개형 ISA가 기존 신탁형 1임형 ISA에 비해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는 이유는 국내 상장 주식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3년부터 중개형 ISA에서 발생한 국내 주식과 주식형 공모펀드 투자 수익에 대해 전면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세제 개편안이 최근 발표되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말 그대로 지금 혹시 사용을 안 하시더라도 지금 개설해 놓으시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어떻게 보면 계좌가 개설된 또 기한 기준으로 납입 한도 금액이 달라지는 부분이라서요. 지금 바로 필요하시지 않더라도 중개형 ISA 반드시 가입해 놓으시면 추후에 아마 좋을 것입니다. 내년부터 황제주 쪽에서 투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배당도 챙길 수 있나? 황제주 말 그대로 100만원 아주 고가의 주식을 기존에는 한 주, 두 주, 최소 한 주 단위로 살 수 있었죠. 하지만 이제 소수점, 내년 3분기부터 국내 주식 소수점 투자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소액으로도 고가 주식 소유할 수 있고요. 배당금도 비율 따라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내년 3분기부터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셀트리온 쪽에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약간 호재인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약간 아까 보니까 임상 자료를
얼마까지 공개하느냐에 따라서 뭐 그런 부분 자체가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일단은 유럽에서 새롭게 도입되는 유럽 임상 등록제가 실시된다고 합니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유럽 임상 등록제 누가 웃을까? 출시 여부 관심. 네. 말 그대로 유럽 진출 희망하는 기업에게는 호재, 행정 비용이 간소화 된다는 기대가 있고요. 임상 편의성 목적, 바이오 기업은 임상 기간 증가되는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유럽연합에서 새로운 임상시험 규정을 통해 일원화된 임상시험 정보 시스템 도입을 예고하면서 국내 제약 바이오 업계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내년 1월 말부터 1년여간의 유예기간이 있지만 2023년부터는 신규 임상 의무 조항이 있는 만큼 사실상 지금부터 유럽 다국가 임상 대응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선 산업계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제품의 유럽 출시 여부에 따라 이번 시스템 도입의 평가도 갈릴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새롭게 강화되는 임상시험 규제법에 근거 내년 1월 31일부터 임상정보 시스템을 시행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신규 임상정보 시스템은 기존의 임상시험을 받기 위해 국가별 관할 부처 및 윤리위원회에 각각 임상시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단점을 개선해 한 번의 신청으로 30여 개의 EEA 국가에서의 임상시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임상시험 정보 시스템을 통해 안전성 보고에 대한 평가도 진행하며 출시 계획이 있거나 이미 출시된 의약품의 편익과 위험에 대한 이해, 그리고 국가별 임상 환자 모집이나 국가 간 임상 결과와 지식 공유도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시스템은 내년 1월 말부터 적용되지만 1년 동안은 기존 임상시험 체계와 병행해 단계적인 의무 적용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2023년 1월 31일부터는 신규 임상시험은 의무적으로 2025년 1월 31일부터는 진행 중인 모든 임상시험에 강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유럽 내 여러 지역에서 임상을 진행했던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의 입장에서 이 같은 변화는 결국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주요 이슈일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국적 제약사를 포함해 유럽 진출을 희망하는 대부분의 제약사들은 유럽 내 여러 지역에서 임상을 진행해 왔으며 셀트리온 등 유럽에 진출한 제약사들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근데 일단은 뭐 한 곳에서 임상이 진행되면서 그게 공개 결과가 같이 공유되고 하는 부분이라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이점인데 조금 더 부작용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당시 유럽은 시스템이 통합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동유럽 국가에서 진행하는 임상과 서유럽에서 진행하는 임상은 별개로 분류되었다고 합니다. 즉, 유럽 내 각 국가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해당 국가의 임상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 부분입니다. 그럼 말 그대로 또 비용도 많이 소요가 되겠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앞으로 통합된 시스템으로 의약품 허가 트랙을 다소 쉽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각 국가의 규제 심사 비용도 분담돼 줄어들지만 업체 입장에서도 서류 허가 절차 등을 중복으로 진행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네. 비용 개선의 효과 부분도 있고 말 그대로 중복 업무에 대한 부분이 또 없어지는 부분.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기존의 EU에 들어갈 때 행정적인 부분이 오래 걸리는 등의 부분이 있어서 비EU 국가인 동유럽 등의 임상을 들어갔었다며 이것을 한 번에 통합시킨다면 장단점이 있어 양날의 검이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령 기존의 규제와 임상 프로세스를 줄이기 위해 비EU 국가에 들어갔던 회사들이 동일한 조건을 받을 경우 행정기간이 소요될 경우 이점이 적다는 것. 네, 맞는 부분이죠. 그는 이어 유럽 출시를 노리지 않을 경우 다국적 임상을 유럽 국가에서 모집할 뿐이지 승인은 한국에서 받는다며 코로나 백신 개발 중인 회사 등 임상을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회사에게는
불리한 규정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직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국가 간 임상 결과와 임상 환자 모집 등이 상호 호환할 수 있는 환경이어서 동유럽서 진행한 임상이 서유럽서도 통한다는 장점이 있죠. 장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한 번의 임상으로 동유럽, 서유럽 같이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죠. 한국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이후에 승인을 받고 싶어하는 제약사들에게는 행정적인 소모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존재할 것이라며 EU에서 제품을 팔 것인가 안 팔 것인가를 기준으로 여러 사항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은 통합된 시스템에서 임상 결과 또한 적나라하게 공개된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각 국가에서 진행되는 임상이 이 시스템에 포함된 국가에게 전부 공유되고 공개된다는 부분 제약사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있다고 합니다. A 제약사 관계자는 임상 결과 공개가 어느 정도인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연구의 대략적인 디자인과 진행되는 현황 정도의 수준일 것으로 본다며 이 정도는 지금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고 만일 데이터를 퍼블릭, 말 그대로 공개하는 형태라고 가정한다면 임상 디자인 카피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유럽 시장을 바라보는 국내 기업들은 유럽의 임상 시스템 통합 움직임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통합된 시스템이 향후 회사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기업들은 올해 안에 서둘러 유럽, 특히 동유럽 내에서 임상을 시작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A 관계자는 유럽의 통합 시스템이 발효되면 임상업계에는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 기업들도 비EU권 국가들과 EU 통합 시스템을 견져가면서 어느 방향이 유리할지를 면밀히 파악하는 작업이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냥 단순하게 본다 그러면 약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상 데이터 공개 수준 여부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호재가 될 수 있고 악재도 될 수 있는 양날의 검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전반적으로 시스템이 통합되고 하는 부분이라 그러면 임상하는 회사 쪽에서는 비용 개선 및 아까 중복되는 업무에 대한 그 절차 부분도 약간 줄어들어서 임상 시간을 조금 더 단축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까 보셨던 임상 공개 데이터 범위 부분이라든가 또 기존에 그런 규제를 받지 않았던 나라에서는 조금 더 불리해질 수가 있는 부분이죠. 아무튼 또 관심을 가지고 또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